법무인 평안의 윤정수 변호사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피고인 신문을 하야하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피고인 신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공사실을 자백하는 경우에도 피고인 신문이 필요한지, 피고인 신문이 필요한 제명은 어떤 제명인지, 그리고 피고인 신문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피고인 신문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검사의 피고인 신문에 대응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신문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고인이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경우입니다. 저번 동영상에 설명드렸다시피 피고인 신문 목적은 피고인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해서 판사를 설득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능력이 없는데 피고인 신문을 강행하면 판사가 이 사람 비합리적인 사람 아니야? 이 사람 말하는 게 이해가 안 가. 이 사람 말이 우왕좌왕하는데 도저히 설득력이 없어. 이렇게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고인 신문은 피고인이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경우에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피고인 신문을 할 수 있는 두 번째 필요 조건은 피고인이 검사의 반대 신문에 흔들리지 않는 강심장을 가진 경우에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피고인이 변호인 신문의 대답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잘했어요. 근데 검사가 신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진술이 흔들리고 뒤죽박죽이 되고 우왕좌왕하고 당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피고인 신문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신문을 할 수 있는 두 번째 필요 조건은 피고인이 검사의 반대 신문을 견딜 수 있는 강심장을 가진 경우에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공사실을 자백하는 경우에도 피고인 신문이 필요한가?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사실을 자백하는 경우에도 피고인 신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범죄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의 안타까운 상황,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위 등을 생생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실을 자백할 경우에도 피고인 신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공사실을 자백할 경우에 피고인 신문을 하면 판사가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공사실 다 자백하는데 뭐 할 말이 그래 많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실을 자백할 경우 피고인 신문을 할 때에는 장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에 관해서 간결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 범죄, 살인, 폭행, 상해, 공무집행 방해, 주거침입 이런 범죄의 경우에는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해서 판사를 설득할 필요가 있어서 피고인 신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사기행령 배임 등 재산범죄, 뇌물범죄, 위증, 무고,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계약서, 이메일 등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상황을 입체적으로 진술해서 판사를 설득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피고인 신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신문의 준비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아니 사실 이야기하는데 뭔 피고인 신문 준비가 필요하냐? 피고인 신문 준비라는 거 허위 사실을 진술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피고인 신문 준비하지 않고 피고인 신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실을 이야기하는데도 우왕좌왕 뒤죽박죽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인 경우에도 그렇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이 기억이라는 것은 참 오묘하기 때문에 기억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진술 자체가 오락가락하게 뒤죽박죽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기 위해서는 기억의 정리가 필요하고 기억의 정리를 위해서는 피고인 신문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피고인 신문 준비의 네 가지 방법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검사 작성의 피해자 신문조서, 경찰 작성의 피해자 신문조서를 아주 여러 번 읽어서 숙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당연하죠. 피해자 신문조서, 즉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숙지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당황해서 혀가 꼬일 수가 있거든요. 그 이후로는 계속 혀가 꼬일 수 있고 진술이 뒤죽박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신문조서를 미리 여러 번 읽어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약서, 이메일,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하죠.
객관적인 증거와 다른 진술을 하면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사가 그 객관적인 증거 들이대면서 추궁을 하면 멘붕이 와버려요. 진술이 엉망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이메일,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숙지하고 피고인 신문에 임해야 되고, 진술할 때도 그 객관적인 증거가 모순된 진술을 하면 안 되겠죠. 세 번째는 변호인과 피고인 신문 사항을 논의를 해서 핵심적인 사항에 관해서 질문을 하게 해야 되고, 답변을 여러 번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답변을 여러 번 연습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기억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기억을 상기하더라도 답변을 여러 번 연습하지 않으면 진술이 우왕좌왕하게 되고 산만하고 핵심과 벗어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사항을 간결하게 진술하기 위해서는 답변을 미리 여러 번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검사의 반대 신문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인 신문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검사가 반대 신문 또는 신문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검사의 질문이 날카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경에서의 진술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를 숙지하고 검사 예상 질문을 추출을 해서 미리 답변을 한 등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신문을 하는 세 가지 방법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도신문이 아니고 개방형 신문을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피고인 신문할 때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동의하에 성관계 하였죠. 이렇게 질문하면 피고인은 예 이렇게밖에 답변을 하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생생합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럼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느냐? 이 사건 당시 상황 말씀해 주세요. 이러면 피고인이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피고인 신문 시에는 유도신문이 아니라 개방형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피고인 신문 두 번째 방법은 계약서, 이메일, 문자 대화,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입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CCTV 중에 피해자가 모텔 계산대 옆에 서서 휴대전화를 하는 장면을 먼저 재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하느냐? 이 CCTV 동영상을 보면 모텔방에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하고 있는데 당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피고인이 그 당시에 내가 옆에서 보니까 친구하고 카톡 대화하는 것 같더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CCTV라는 객관적인 증거와 피고인의 진술이라는 주관적인 증거가 맞물려서 입체적으로 진술을 하게 되는 효과. 그래서 판사를 설득하는 효과가 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피고인 신문 세 번째 방법은 사실관계에 관해서만 신문하고 법률적 질문은 삼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끔 변호인들이 법률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욕심이 앞서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피고인은 휴대전화 포렌식 당시 경찰은 증인에게 포렌식에 참여하라는 말을 하였는가요? 이렇게 묻는 게 사실관계에 관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피고인은 휴대전화 포렌식 당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으면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녹음 파일은 증언하기 없지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법률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판사를 설득하려는 의혹만 앞서가지고 이렇게 법률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불필요하고 판사가 납득할 수 없는 질문이죠. 피고인이 법률적인 답변을 한다 해가지고 그게 판사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검사의 피고인 신문에 대한 대응 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동영상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검사가 피고인 신문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문 전체에 관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피고인 신문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뭔가 피고인으로부터 뽑아낼 진술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런 검사의 의도에 부합 내지는 동조해서 검사를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검사가 피고인 신문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검사의 질문 전체에 관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피고인이 검사 질문 전체에 관해서 진술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개개의 질문을 계속 묻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변호인이 형사소송법 283조 2는 전체 질문에 대한 진술거부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규정인데 피고인이 전체 질문에 대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검사가 질문을 강행하는 것은 피고인을 괴롭히려는 의도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 판사가 검사의 질문 자체를 제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가 유도신문을
하는 경우가 있죠. 또는 검사가 강압적으로 신문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모욕적으로 신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강력하게 이의제기하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 작성의 피해자 신문조서 또는 경찰 작성의 피해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내용 부인하면 정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검사가 피고인 신문을 통해서 검사 또는 경찰 작성의 피해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여받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질문하느냐? 당신 피해자 신문조서에는 이렇게 진술한 걸로 되어 있는데 경찰 또는 검사 앞에서 이렇게 진술한 거 맞죠?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2008도 2816 판결에서 뭐라고 판시하고 있냐면 피해자 신문조서의 내용 부인을 하였을 경우에 피해자 신문 시 피해자 신문조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피해자 신문조서의 증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거든요. 즉 피고인 신문을 통해서 내용 부인해서 증거능력이 없는 피해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활시킬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판시를 들면서 강력하게 이 대법원 판시에 의하면 피고인 신문을 통해서 피해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활시킬 수 없다고 하는데 검사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강력히 이의제기를 하면 판사가 검사의 이런 신문을 제지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